양측 같은 일본이 독도를 노려 공격형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군사기밀 뉴스입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분명하다는 증거가 속출하는데도 호시탐탐 군사력을 동원해 독도를 벗어나려고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탓에 우리 군대는 언제나 일본보다 한 수 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 국방부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하룻강아지 같은 일본의 야욕에 대해 한국이 보란듯이 새로운 잠수함을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그간 국제훈련에서 민폐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잠수함 운용 실력을 드러내왔기 때문에 한국이 새로운 잠수함을 진술했다는 소식과 함께 핵전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변국들의 견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지난 10월 한 번째 신형 디젤 전기식 잠수함 진주하면서 잠수함 전력을 22척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 잠수함은 일본이 현재 보유한 소류급 잠수함에 대한 후속 잠수함 중 한 번째 함정입니다. 이 잠수함이 전력화되면 해상자위대는 번째 잠수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일본은 2010년 방위 계획 대강에서 잠수함을 척에서 5척으로 증가하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군사력을 증대에 대놓고 바다를 맞대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더 이상 일본의 패션, 독도 배석한 조금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의 스티브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에게 보란듯이 당부함에 이은 두 번째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인 악모함을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시켰습니다. 이번 악모함 관저로 한국은 중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 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안보함이 이른바 핵추진 잠수함의 밑구림입니다. 안 먹으면 길이 83m, 폭 9.m 크기로 장보고 위급 잠수함 대비 2배 정도 커진 규모입니다. 또한 수중 최대 속력은 km/h 이상으로 기존 잠수함보다 더 빨라져 잠수함을 추격하며 결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개나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SLBM 탑재는 우리 국방부가 향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SLBM 보유 계획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틸은 가히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요. 3,000톤급 잠수함 탄도탄 수중 발사기를 가지고 있다는 스틸만으로도 중국, 일본이 엄청나게 짧은 없다고 느낄 정도로 파급력이 강합니다. 여기에 만약 형사 10발 정도만 넣고 다닌다면 웬만한 전술에 넣어놓고 다니는 수준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보함은 확장이 아닌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전망이 가능한 회담이 아니라도 독도를 노리는 일본을 충분히 견제하고 남을 새깁니다. 특히 안보함은 국내 기술의 비율이 가 넘는 잠수함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와 수중수상 탐지체계인 소나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이때 잠수함은 필수적인 비대칭 전력이지만 잠수함을 자체 설계 건조하여 운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000톤급 장보고 3잠수함 보선 안창호함 지난년 9월 진술함으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을 독자 설계 건조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현재 1,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개국분으로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년께 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작했지만 짧은 기간 내 독자적인 설계 건조 능력을 확보했으며 이 속도대로라면 향후 100% 국산 기술만으로 1,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장보고 3잠수함을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잠수함 선진국 등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로산 안창호함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술이 최대 작전도 자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번 안모와 진술로 인해 전 세계가 한국의 잠수함 설계 건조 능력을 다시 보게 되었으며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우리 국방부는 최근 잠수함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어디서 떠올라 어디를 위협할지 알 수 없어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한중 일의 해양 패권 경쟁 가속화로 이를 견제할 고슴도치 전략 잠수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 고슴도치를 공격하면 불가시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잠수함은 해상전에서 강력한 전쟁 억제와 보복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급작사업적과 1800톤급 잠수함 3척 등 총 8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년까지 1000톤급 장보고 3배치 1세척의 건조를 끝내고 년부터 년까지 1100톤급 배치 잠수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게 됩니다. 이후 배치 3세까지 총척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해 기존 1100톤급 잠수함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직 추진 체계가 결정되지 않은 배치 3세척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머지않아 도입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핵추진 잠수함은 선체 내 소형 원자로의 농축 우라늄을 다 탈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료 교체 시까지 사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항속도도 재래식 잠수함보다 3대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검토하는데 가장 유용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뿌듯하다. 한국 국방력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북한이 제일 잘할 거야. 독도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가는 한국과 전면전을 감수해야 할 텐데 일본은 절대 못 그럴 걸. 그런데 한국은 잠수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잠수함 운용 능력도 뛰어난 걸로 유명합니다. 한국 잠수함들을 국제훈련에 참가만 했다면 맹활약을 보여 다른 참가국들이 한국의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중 특히 최근 환태평양 훈련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최대 국제해군 훈련인 여기에는 미국 해군과 영국 해군이 주관하며 미국 해병대, 미국 해안경비대, 하와이 주방위군 참여합니다. 우리 해군 또한 이번 8월 있었던 민생의 1100톤급 이지스 구축함 1100톤급 구축함을 보내 참여했습니다. 이때 배는 한국 잠수함은 너무 뛰어나서 부담스러운 상대로 명성이 자자하다. 한국 잠수함이 너무 월에서 끼친 민폐 190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박이원부터 시작해서 종합나대, 영암 등 인생에 참가하는 잠수함들이 족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인터뷰에서 한국 파기하는 바이오 공방전 속에서 청군 소속으로 참가했는데 반대편인 황군, 채군함 두 척을 가산 격파하고 자유공방전이 종료될 때까지 피격당하지 않고 온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미 해군 중장인 존 알렉산더는 박벗을 찾기 위해 항공전력까지 투입했지만 결국 박위함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연님께서는 박위함이 적을 가산 결심했으며 심지어 이 중 한 척은 미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었습니다. 이때 박위함은 참가 잠수함 중 규모가 가장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군함들 중 유일하게 최후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위함의 이러한 활약은 장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인데요. 천년 인텔에 참가했던 장보고의 경우 상대편의 모든 수사관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켰지만 정작 스스로는 전혀 탐지되지 않은 전설적인 전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장거리 감지 시스템을 피해서 명중시킨 배경에는 미 해군 의심만 톤급 핵항모 인스타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보고 명중시킨 상대로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두 척 이지스 순양함 조처, 일본 1시 30분 구축함 등 명중시킨 배만 여척이며 혼자서 명중시킨 가상 월에는 무려 개에 달합니다. 즉 장갑은 상대편의 규모가 어떤 큰 상관없이 가상 어뢰를 모두 명중시킨 겁니다. 담보권 또한 박위함과 마찬가지로 상대편들을 되다 명중시켜 겹치며 놓고는 정작 스스로는 탐지되지 않아 끝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훈련이 끝나고도 아무도 장보 포함을 찾지 못하자 장점이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돕니다. 장관에게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 그만 나타나라고 명령하자 갑자기 미 해군의 항공 밑에서 장봉호이 떠올라 참가국들이 다들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 서태평양 잠수함연합훈련에 참가했던 전함의 경우도 너무 뛰어난 실력 때문에 다른 우방국들의 훈련을 망쳤던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훈련을 위한 표적하는 10,000톤급 대형 순양함인 오클라호마 시티였는데 미 해군들은 10,000톤급 이상인 오클라호마 시티가 강화된 철제와 정밀하고 섬세한 겹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박에 쉽게 침몰될 수 없다고 판단해 첫 훈련을 천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첫 한방으로 10,000톤급인 오클라호마 시티를 두동강 내서 격침시켜버렸고 이후 줄줄이 훈련 대기 중이던 다른 주방 잠수함을 훈련에 망치고 말았습니다. 한국 잠수함들의 이러한 전적 탓에 오죽하면 한국이 너무 뛰어난 인생은 연 이후 한국 잠수함들의 공격 임무는 맡기지 않고 수색과 정찰 맡기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 공격에 가담하며 혼자서도 충분히 다른 국가들 잠수함을까지 상대에서 전멸시킬 때문에 다국적 훈련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대는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장보고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비슷한 스펙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렇게나 성적이 좋은 것은 우리 해군의 운용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해군 장병들의 실력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나라 잠수함 전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핵잠수함만 있으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경한 공무원은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미래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히며 핵추진 잠수함 역시 추진을 검토 중임을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은 암호화 진수식에는 1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때 서 장관이 언급한 차기 1000톤급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한 미국 전문가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까지 표명해 하기 바이든 정부와도 협상이 생각보다 쉽사리 풀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뉴욕대 에릭 프렌치 교수는 12일 기고문에서 한국은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국가로 미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며 북한과 충돌이 발생했을 시에 한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려면 미국은 서태평양 바다와 항공로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다음번 배치에 핵 추진력을 개발해 한국 해군의 전력 능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미국이 서태평양 바다를 활동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잠수함 운용 실력이 뛰어난 한국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가지게 된다면 일본,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한국 영토를 넘보며 도발하고 건드리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 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하루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